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6월 8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7일 도쿄에서 235명, 카나가와 173명, 사이타마 44명, 치바 68명, 효고 22명, 오사카 72명, 홋카이도 147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27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76만 3,785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76만 4,497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홋카이도와 오사카에서 각각 15명, 효고와 아이치에서 각각 8명, 도쿄와 카나가와 후쿠오카에서 각각 3명 등 총 75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3,660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3,673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35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80대까지의 남녀 23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40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95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32명으로 전체의 약 56%, 60대 이상은 총 31명으로 약 9%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18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6명, 시설 내 감염이 4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70대에서 80대까지의 남녀 3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증가한 61명, 입원 환자는 48명 감소한 173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6만 3,915명, 누적 사망자 수는 2,111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6일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은 어떻게 하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대회가 되는 것일까요? 그 기준에 대해 국회에서는 総理が言っておられる安心安全な大会を開催するためには、開催を可能とする医療体制、感染者の数、そういった指標や判断基準を示す必要があ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選手や大会関係者の感染対策をしっかり講じて、世界から選手が安心参加できるようにするとともに、国民の命と健康を守っていく。これが開催の前提条件であります。これが前提が崩れれば、そうしたことを行わないということです。福山哲郎君。前提が崩れるかどうかは何で判断するんですか、総理。選手や大会関係者にワクチン接種、約8割のワクチン接種を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そして大会関係者の行動管理をして、一般の国民との接触、ここは防止をします。完全に接触を防止する、そういうことによって、感染の危険性はないように、そこはしっかりと講じ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総理、もう一回聞きます、イエスかノーかで、判断基準は作って示す必要が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総理、判断基準いるでしょう、お答えください。国民の命と健康を守ることが大前提になってますから、そのことが私にとっては基準としたいと。 그렇다면 개최했을 경우에 감염 확대나 의료 압박 등의 위험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요? 팬데믹 하에서의 개최는 보통 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정부 분과회 오미 시게루 회장. 하지만 정부는 분과회에 자문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国家的にはもう本当に大事な問題でしょう。だってまん延防止措置を出す、緊急事態宣言を出す、いつでも分科会できちっと議論してるじゃない、分科会の意見を踏まえてとや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なんで拒否するのか。これはね、どう考えても分科会に正式に諮問すると、政府にとって都合の悪い意見が出てくるからだというふうに見られても仕方がないですよ。政府としては分科会については、感染拡大、感染状況について、いろいろ対応をするところ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すから感染状況について、例えば緊急事態宣言をする場合とか、そうした分科会に諮って決め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리고 정부가 6월 중에 판단하겠다는 관중의 형태에 대해서도 学校連携観戦プログラムというのがあると聞きました。81万人の子どもたちがすでにその計画に組み込まれていて、オリンピックの会場に出かけ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ようでありますが、総理、これは本当ですか？ 야당이 지적한 것은 조직위원회 등이 실시하는 학교 연계 관전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도쿄, 도내 등의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행사의 일환으로 경기를 관전시키는 것입니다. 도내 한 초등학교의 교장은 아이들을 일제히 전철로 데리고 가 감염대책에 만전을 다하는 건 어렵다. 아이들의 보호자로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그것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ただ現段階で組織委員会が観客上限にかかる検討ですとか、観客の感染症対策にかかる検討が行われている最中でありまして、この結果を踏まえて、やる、やらないを含めてですね、組織委員会として適切に判断されているものとも認識しています。子どもたちの安全安心というのは、ここは当然最優先するというのは、責任ある政府の立場としては当然のこと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고령자를 위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사카의 대규모 백신 접종장에서는 7일부터 교토와 효고에 거주하는 사람도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무료 셔틀버스에서 내리는 80대의 여성은 교토에서 무려 2시간 반을 달려 이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6月28日の日に地元の医院で打ってもらうことになっとっ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でも早い方がいいみたいな。 또 정부는 백신 접종을 기업 등에서 진행하는 직장 접종에 대해 8일부터 총리관저 홈페이지 전용창에서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과 관련해 스가 총리는 이날 참여형 결산위원회에서 접종 횟수가 매일 80만의 안팎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私自身が先頭に立って接種の加速化を推進しております。現在は 総接種回数が毎日80万回前後増えており、1700万回を超えております。 하루 100만회 접종을 목표로 하겠다고 표명한 스가 총리는 참여형 결산위원회에서 매일 80만회가량으로 늘어났다고 답변하며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의 코이케 지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의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68세인 코이케 지사는 5일 거주지인 도쿄 내리마구의 주치의를 찾아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히며 접종 후 컨디션을 묻는 질문에 오케이라고 답했습니다. 코이케 지사는 2차 접종도 예약하였으며 백신 접종 상황에 대해 의사에게 질문한 결과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오사카 시내의 진료소에서는 필요 없는 초진료를 환자에게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사카부 의사회에 따르면 오사카시 히가시 요도카와구에 있는 진료소는 300여 명의 환자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 전 진찰을 한 뒤 초진료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은 전액 공비로 부담되기 때문에 환자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백신을 접종한 남성은 접종 예약을 하고 진료를 받으며 초진료 290엔이 청구되어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진료소는 실수로 징수했다고 해명하였으며 초진료를 환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NTT에 의한 총무성 간부 접대 문제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가 29건의 회식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공표하였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NTT와 총무성 간부와의 회식에서 2016년 4월 이후 NTT 측이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등의 회식이 총 29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최고 금액은 1인당 6480엔으로 이때 접대를 받은 총무성 간부는 자기 부담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행정의 판단이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NTT 측은 사와다 사장의 월 보수 40%를 3개월간 감봉하는 등 간부를 포함한 16명에게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제2에는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중단해야 한다는 31%, 연기해야 한다는 24%로 나타나며 과반 이상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의 개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한편 올해 7월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은 44%였습니다. 스가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결과보다 1%포인트 하락한 39%로 정권 출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1.3%포인트 늘어난 58.3%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34%, 부정적 평가는 57%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9개 지자체에 발령한 긴급사태 선언을 이달 20일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은 42%, 너무 짧다는 33%였으며 너무 길다고 답한 사람은 19%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희망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접종하고 싶다와 이미 접종했다를 합친 비율은 78%로 나타났으며 접종을 원하지 않는 비율은 18%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목표하는 희망하는 고령자에게 7월 말까지의 백신 접종에 대해 71%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답하며 가능할 것이다라고 답한 23%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A급 전범 7명의 유골의 행방이 미국에서 새로 발견된 공문서에서 73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시크릿이라고 크게 쓰여진 공문서. 그 아래쪽에는 7명의 일본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제목은 일본의 전쟁 범죄자 7명의 사형 집행에 관한 사실입니다. 이는 미국의 국립공문서관에서 발견된 A급 전범의 유골에 관한 공문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극동 국제군사재판, 이른바 도쿄재판, 평화에 대한 죄 등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것은 도조 히데키 전 총리와 히로타 히로키 전 총리 등 7명의 A급 전범입니다. 지금까지 유골은 유족에게 반환되지 않았으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문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유골은 요코하마 동쪽 약 30마일의 태평양 상공에서 광범위하게 뿌렸다. 이번에 이 문서를 발견한 것은 일본 대학의 타키자와 씨입니다. 証言レベルっていう形で一応東京湾とかあるいは太平洋というふうに理解されていた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おります。文章として出てきたっていうのは今回が初めて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遺骨が後々神聖視されないようなそういったようなニュアンスで扱われたんじゃないかと。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